지금 삼복도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죠. 삼복도로에서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고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또 계단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 아까 갔던 데 같고 저거 또 한번 나왔던 데 같고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부산은 삼복도로의 도시고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고는 감당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복도로, 지금 초량의 삼복도로인데 저 앞에가 이제 그 영주동, 그 영주 민주공원 가는 데서 내려온 곳이고, 그 옆으로 또 이제 옆으로 내려가면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 계단으로 내려갈 겁니다. 초원 아파트, 초원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꽤 큽니다, 단지가 여기서는. 그래서 초원 아파트 쪽을 내려가면서 초원 아파트에서 보는 풍경들을 찍을 겁니다. 파란, 부산에 되게 많은 그 민트색과 이 하늘색 벽 색깔, 벽화들을, 뭐 문현안동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봉사자들과 그 미대 학생들이 이 벽화들을 바꿔주는데, 여기는 언제 한 번씩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초원 아파트에서 제일 윗동에 있는 동입니다, 여기가. 세피아 톤이 살짝 도는, 갈색 톤이 도는 라이카 X의 경조 흑백 모드입니다. 그럼 또 찍는 거는 후지 X100T가 보여주는 클래식 크롬. 색감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하는 카메라 저기 색깔하고. 이렇게 골목을 가면서 풍경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것이 무게중심 있는지를 내가 사진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뭘 찍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찍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정감이 있는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라내서라도 나는 요렇게 요만큼만 딱 표현해 주는 거, 그럴 때 그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좀 서로 균형을 줄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이 크거면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높으면 어떤 것은 낮고 해서 그런 어떤 밸런스가 맞는 형식으로 피사체들을 배치해주고 넣어주는 것이 사진을 좀 안정감 있게 찍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지내시다 보니까 정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는 어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 밥 주시는 어르신, 보통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 캣맘이라 하죠. 어머님들이 많은데 할아버지께서 고양이들 밥 주시고, 좀 전에 고양이가 싹 지나가면서 들어가서 제가 어유 유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할아버지 주니까 왔다가 낯선 사람이 제가 오니까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시 밥 먹으러 나올 겁니다, 저 녀석들은. 벽에 이런 어떤 틈새 메꾼 저런 것만 봐도 되게 아파트가 오래된 게 느껴지죠. 여기는 약간 단지 규모도 크고, 그리고 풍광이 너무 좋아서 뭐 어떤 보급형 아파트였는지 시민 아파트 형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일단 풍경이 너무 100만 불짜리 풍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던 아파트이지 않겠나. 이건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초원 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잽싸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이 녀석이. 저게 다 이렇게 사료들을 조금씩 아까 그 할아버지가 놓으신 건지 알아서 고양이들 와서 먹고 가게 참 인간적이죠, 동네가. 예, 그 길고양이 하나까지도 다 신경 써주신 어르신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하루 이틀 알고 지내신 사이신 아니실 것 같고, 부부는 아니신데 이웃이신데 되게 친숙하게 얘기하시고 계시대요, 두 분이. 아파트 저런 테두리만 저렇게 파란색을 칠하는 것도 상당히 좀 되게 개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통으로 칠하고서 중간에 무늬를 넣는 게 아니라 저렇게 테두리만 강조해서 뭔가 칠을 하는 게 좀 뭐 나름 저는 이제 디자인 컨셉처럼 보일 만큼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런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색칠들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색칠들을 하시는데 그냥 흔한 색이라기보다는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감이 좋은 색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벤자민 뭐죠? 그 무슨 유명한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뭐 이름 까먹었네. 벤자민 뭔데 하여튼 벤자민 무언가 뭐 스타벅스 인테리어 색깔을 그 색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당히 뭐랄까 나름 개성 있는 그런 색깔로 다 칠하시더라고요. 이 집 작은 집부터 이런 아파트까지. 저 녀석은 워낙 아주머니랑 같이 계셔서 아주머니한테 제가 나중에 여쭤봤는데 그냥 길고양이랍니다. 길고양인데 워낙 자기가 아주머니께서 밥을 주니까 얘가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여서 저렇게 도망가지 않고 엉덩이 대고 앉아있다 하시더라고요. 초량 아파트의 한가로운 오후의 모습 한 컷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측광이나 역광이 너무 강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나 또는 지역의 좌표를 알고 싶을 때는 저는 그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그 위도 경도의 좌표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그래서 그거를 구글 검색창에 치면은 어느 지도 위치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다닐 때 또는 이제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요 지점을 좀 내가 명확히 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곳이 있으면은 이제 저는 예를 드는 게 아이폰인데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GPS 좌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를 특히 이제 외국 여행 다닐 때는 더 그런 걸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포인트 스팟마다 그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주시면 아이폰으로 찍어 주시면은 그 위치가 어딘지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도가 잘 돼서 남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를 기억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이게 광범위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어떤 일정한 스팟이 보이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폰으로 좀 촬영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이 벽들을 좀 다르게 꾸미거나 뭐 꼭 색칠이 아니더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글쎄요,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만 사는데 너무 콘크리트 벽 색깔로 돼 있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벽화든 색칠이든 좀 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점이 나갔네요. 그쵸? 궁딩에 초점이 맞았네요, 고양이가. 참 고양이한테 쯧쯧쯧 하는 게 아닌데도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강아지 부르듯이 자꾸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이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아무튼
모든 움직이는 짐승들은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새한테도 쯧쯧쯧 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얼핏 좀 전에 시계 보니까 한 5시가 됐네요. 그 긴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원 아파트가 꽤 높은데 몇 층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초원 아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영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그려있지? 천마산도 아닌데 이쪽은 왜 말이 그려있죠? 여기 보통 부산에서 말하면은 영도고 절영도라 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말을 절영도에서 보관을 했다가 한양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그래서 영도 안에 이제 목장이 있어서 말과 관련된 역사가 이제 그 영도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왜 말이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천마산도 아닌데, 천마산은 저쪽에 비성마을하고 감초문화마을 쪽 그 옆쪽에 있는 게 천마산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튼 저렇게 자그마하게 지붕이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적산가옥 같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살다가 놔두고 간 것 같은데 이제 개조하고 살면서 이게 약간 가공이 되면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뭐 하여튼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어서는 이렇게 뾰족한 지붕 있는 집으로 2, 3층을 짓진 않더라고요. 거의 양옥처럼 옥상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식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골목을 다니다가 세모 모양으로 된 집들을 보면은 적산가옥으로 시작된 집이거나 적산가옥이었던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량동에 뭐 초량 1941이라든지 몇몇 그런 적산가옥들 수정 거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세모 모양의 지붕 형식을 갖고 있는 빨간 벽돌 뭐 이런 것이 관계한 그런 적산가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걸 보면서 저게 적산가옥이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량동도 참 다녀다 보면은 뭐 근래에 지어진 어떤 빌라도 있고 또 오래되었지만 형식적인 요소를 제대로 갖춘 아파트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작고 소소하게 그냥 진짜 담벼락까지 그렇게 막 그냥 짓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어지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짓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보여지는 그런 형식들의 집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일관된 형식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는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아들인데 러시아인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를 하네요, 꼬맹이가. 여기도 이제 저 벽을 보고서 제가 이제 나가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벽 같은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벽을 있는 벽 그대로 두어서 괜찮고 좋은 요소도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문화 공간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걸로, 저는 벽화를 그리는 그 삼복도로 삼복도는 르네상스, 죄송합니다. 삼복도는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벽화를 주도해서 어떤 주거 환경의
색깔을 좀 달리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되게 저는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름하게 되어 있는 곳들은 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집을 보면서도 원래 적상 가격이었는데 좀 바뀌고 개조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식의 지붕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초량동 다녀본 거는 이제 이 정도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냥 사람 사는 공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사진, 골목 사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시간이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유명하거나 알려진 사진 촬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사진기를 매는 사람들 별로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정작 뭐 감천 문화마을이나 이런 데는 사진기를 메고 온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냥 골목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목 사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목 사진에서 나의 감성을 찾는 것에 좀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뭐 안 보인다 해서 금방 뭐 안 쓰고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쓰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 경사길 올라갈 때는 숨도 차고 땀도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골목 사진 찍는 것도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별건 없지만 초량동 골목을 다녀본 POV 영상 네 번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POV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거 없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